돈이 많아지면 행복도 비례해서 는다고 생각을 해요. 분명히 돈이 주는 그 행복이 있고 막아주는 불행들이 있는데, 사실 행복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행복이라는 건 동기부여를 위한 장치잖아요. 또 행복에 대한 수용체가 인간의 몸이 그거에 따라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, 사실 돈이 없을 때의 불행은 돈이 막아주는 것 같은데, 돈이 있을 때의 불행과 걱정은 돈이 막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. 투자 원칙 같은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, 일단 타이밍 잡지 않으려고 하는 거.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결정했으면은 결국에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투자를 결정한 거잖아요. 저는 단기적인 타이밍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, 또 그래서 현금도 자산이다, 현금도 종목이다 라는 좀 원칙을 갖고 있고, 투자가 시장에서의 대응도 좀 중요한데, 대응력이 결국 현금에서 온다고 좀 생각을 해요.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라면은, 싸게 됐을 때 살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은 나는 한쪽짜리밖에 없는 거거든요. 두 개의 칼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을 항상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. 모든 게 떨어질 때는 현금만 가치만 오르는 주식과도 같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다. 3천만 원대의 투자금을 어떻게 30억으로 불리셨나요? 사실 3천만 원은 제가 처음 아마 투자를 시작할 때 대학생 때 있었던 돈이 한 2, 3천만 원 정도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, 그때 저는 2014년 이제 군대 막 제대한 이제 대학생이었고, 그때 그동안 이제 세뱃돈이나 뭐 알바했던 걸로 좀 모은 돈으로 좀 투자를 좀 시작해서 네이버랑 이제 더존비존 같은 이런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를 했었고요. 그 당시에는 뭐 미국 주식에 대한 사실 개념 자체나 이런 생각도 못 했었던 것 같고,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시작한 이제 2018년 이제 직장인이 되었을 때, 그때가 제가 기억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때부터 좀 이런 본격적으로 월 현금 흐름이 들어오다 보니까 투자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직장 월급만으로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삶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었고, 그러면서 좀 그때 다양한 국내 주식 외에 좀 해외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거에도 좀 눈을 돌리면서 좀 투자를 공부를 하면서 좀 해왔고, 그때부터 저 세상학개론 유튜브도 하면서 좀 저는 복귀의 약간 의미로 내가 이 시기에 했던 생각과 약간 내 모습을 좀 기록을 남기고 싶다. 이때 내 감정, 환희인지 공포인지 뭐 이런 것들을, 내 생각을 좀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남겼었고, 그때 했던 것들이 운 좋게 좀 지금까지 이제 박제가 되어버려서 좀 자산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좀 이제 잘 보이게 돼서, 어떻게 보면 진짜 본의 아니게 유튜버가 약간 좀 되어버렸던 것 같고, 저는 가장 많이 자산을 점프 시켰을 때는 코로나 때였어요. 저는 2018년 때도 그렇고, 저는 빅쇼트라는 영화를 굉장히 좀 좋게 봐가지고, 그 2008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를 그린 영화인데,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한 8번을 그때까지 이제 반복해서 이제 봤는데, 그 영화에 나오는 게 이제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들, 이 기회를 타야만 투자로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. 근데 2008년에 한 번 있었으니까 지금 2018년 정도니까 이제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기회를 엄청 잡으려고 계속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투자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, 코로나 때 이제 대폭락이 그때 왔을 때 남들은 이제 코스피 2000 깨지고 1900 깨졌을 때 이제 거의 다 몰빵해서 대출까지 해서 투자를 했을 때, 저는 약간 친구들이랑 이거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고, 사실 코스피 2000에서 하락이 멈춘다면은 사실 그렇게 어차피 인생을 못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1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가야 된다. 그래서 하락장에서, 이런 대규모 하락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현금이 다 떨어지는 거다.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, 처음에는 뭐 5% 정도만 사고 점점 10% 사고 15% 사고 해서 점점 늘려가면서 분할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평균이 가장 밑으로 좀 잡히도록 늘려가면서 좀 1000까지 떨어질 걸 각오하고 조금 했었고, 그래서 저는 그때 1억 5천 정도 시드가 있었는데, 거기다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랑 신용대출 3,300까지 해가지고 총 한 2, 3억 정도로 이제 그때 좀 마이너스 때 베팅을 많이 했었고, 그때 했던 것들은 사실 금융주랑 이제 대형 국내 주식이었어요. 그러니까 워낙 좀 겁먹다 보니까 다니고 있던 신한금융 지주도 샀었고, 뭐 기업은행, 뭐 현대자동차,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서 한 몇 주 만에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받고, 몇십 프로의 수익을 받고, 이제 좀 반등을 좀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확신을 해서, 제가 그때 한 18년, 19년부터 좀씩 투자를 하고 있던 가상자산 쪽으로 완전히 좀 100% 베팅을 합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, 이더리움을 이제 좀 많이 넘어가게 되고, 그때 제 비트코인 평단이 한 800만 원대 였고요. 그리고 이더리움이 한 20만 원대 정도였어서, 그게 굉장히 한 10배에서 20, 30배가 됐다 보니까 좀 좋은 결과를 얻었죠. 가장 큰 수익을 얻은 투자는 무엇이었나요? 가장 큰 수익을 얻은 거는 이더리움이었던 것 같아요. 이더리움을 제가 처음 샀을 때는 2018년 1월, 2월이어서 하락이 이제 막 그 상승장이 끝나고 2017년 불장이 끝나고
이제 막 하락을 시작할 때여서 제가 처음 샀을 때 가격 대비 마이너스 90%까지 떨어졌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조금 샀지만 저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저는 굉장히 이더리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다, 계속 더 많이 살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거의 가장 많았을 때 한 500개까지 이렇게 막 모았었고, 진짜 처음에 샀던 거는 90% 가까이 됐죠. 왜냐면 14만원, 13만원일 때까지 저는 샀으니까. 그때 됐던 게 제가 많이 정리한 550만원대 에서는 그 2021년 제가 말쯤 많이 정리를 했는데, 그때가 550만원 정도였으니까 한 거의 30배 정도 수익을 낸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의사결정을 되게 잘 하려고 매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사고 파는 것도 이제 의사결정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,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모든 게 지금 현금화가 돼 있을 때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대로 사놨을까?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좀 리마인드를 이제 하는 편인데, 그래서 30배라는 수익을 얻으려면 10배에서도 사실 팔지 않아야 되고 11배에서도 팔지 않아야 되고 20배에서도 팔지 않아야 사실 30배라는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, 저는 뭔가 수익 몇 배 되면 팔아야지, 얼마 되면 팔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좀 심리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. 시장 심리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,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나도 예측을 못한다,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예측을 못하지만 가격 예측을 저는 하려고 하지는 않았고, 좀 광기인 것 같고 좀 지금은 좀 나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때, 그래서 그때는 사실 4년 주기로 움직이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거를 좀 가장 많이 좀 활용을 했었고, 반감기에 따른 사람들의 좀 심리나 좀 이거 너무 과매수 상태다, 그래서 도지코인 거래량이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을 날, 그럴 때가 이제 피크의 이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많이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쵸. 어떻게 보면은 저는 모두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할 때는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고, 모두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할 때는, 모두가 다 망했다고 할 때는 오히려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장도 모두가 다 올라갈 거다, 뭐 이거는 이제 ETF 됐고 하방이 막혔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대다수가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미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고 모두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더 비싸게 사줄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. 지금은 반대로 굉장히 좀 다르게 돌아서서 이미 시즌 종료가 됐고 뭐 끝날 거다, 이제 한 3년간 앞으로 암흑기가 올 거다,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서야 좀 상승할 여력이 더 많이 생기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투자 실패 경험도 있었을까요? 그렇다면 그로부터 배운 교훈은 무엇일까요? 투자 실패 경험은 사실 굉장히 많죠. 투자 실패라는 거는 사실 타임라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도 사실 제가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20년 초까지 잡는다면은, 그래서 뭐 2019년 뭐 3월까지 잡는다 하면은 굉장히 실패한 투자거든요. 마이너스 90%까지 갔으니까.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타임라인을 더 늘려가지고 지금까지로 보면은 굉장히 잘한 성공적인 투자가 됐잖아요. 그 실패라는 거는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은데, 저는 성공한 투자가 되기 위해서 실패한 투자로 한 3년을 버텼던 기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실패했던 투자라는 소리를 듣는 기간을 거쳐야만 좀 성공하는 투자가 됐던 것 같은데, 어떻게 보면은 팔란티어 같은 주식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, 그때 한 뭐 20달러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7달러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. 악플도 굉장히 많이 먹고 막 굉장히 더 다양한 욕들이 있었는데, 처음 산 가격보다 뭐 마이너스 50% 이상, 막 60% 이렇게 손해본 분들은 뭐 이제 제 탓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. 너 때문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됐다 했지만, 지금은 이제 7달러에서 뭐 120달러까지 올라갔었잖아요. 지금은 다시 뭐 80 정도로 떨어진 것 같은데, 그렇게 또 10배 이상 또 오르고 나면은 또 굉장히 좀 성공한, 실패한 투자가 아니라 성공한 투자가 되어버린 거고, 사실 비싸게 샀다고 생각했던 20달러 때도 지금은 뭐 4, 5배가 된 상태니까, 굉장히 실패와 성공이라고 딱 정해놓고 생각하게 되면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했던 실패 경험들은 저는 그런 걸 실패라고 좀 제 스스로 정의하지는 않고, 성공까지 버티지 못한 투자 아니면은 좀 타이밍이 너무 일렀거나 좀 늦었던 투자들인 것 같습니다. 돈이 많아지면서 행복도 비례해서 늘어났나요? 저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도 비례해서 대체적으로 는다고 생각을 해요. 분명히 돈이 주는 그 행복이 있고 막아주는 불행들이 있는데, 사실 행복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행복이라는 건 구조적으로 우리의 동기부여 위한 약간 장치잖아요. 우리 몸의 장치라서 이 뭔가 목표를 이뤘을 때, 뭐 사냥에 성공했을 때 행복을 얻고, 그 행복이 유지되면은 사실 그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냥에 성공해서 그 행복감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면은 그 사람은 다시 그 행복에 빠져가지고 이제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겠죠. 더 위의 목표를 하지 않을 텐데,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면서 얻는 행복들은 굉장히 당연히 비례해서 늘어나긴 하지만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. 그래서 그 행복의 양이 커지더라도 내가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좀 적어지게 되고, 또 행복에 대한 수용체가 이제 인간의 몸이 그거에 따라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, 사실 돈이 없을 때의 불행은 다 돈이 막아주는 것 같은데, 돈이 있을 때의 불행과 이제 걱정은 돈이 막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
돈에서 해방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? 돈에서 해방된다는 거는 돈의 양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, 내가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, 뭐 수단적인 걸로 생각하는지 목표로 생각하는지, 돈이 갑인지 돈이 을인지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는 이제 부자와 빈자는 돈의 양이 많은 사람, 돈의 양이 적은 사람인데, 그거랑은 사실 돈에서 뭐 내 의사결정에 돈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내 행복에 돈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랑은 상관이 없거든요. 돈이 많으면서도 돈이 조금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내 행복이 좌우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, 지금은 내가 뭐 100만 원, 1000만 원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다. 그럼 내가 몇십억이 생기면은 100만 원, 1000만 원 때문에 휘둘리지 않을 테니까 행복해지겠지?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, 그렇게 몇십억이 되고 나면은 사실 이제 100만 원, 1000만 원이라 뭐 1억, 2억 때문에 똑같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, 그러면은 내가 몇천억만 있었으면은 1, 2억 때문에 고민 안 했을 텐데, 걱정 안 했을 텐데, 애 걱정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, 모든 사람은 사실 그런 거에서 좀 아예 돈을 대하는 자세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런 돈이 주는 걱정과 이런 불행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꼭 지키고 있는 투자 원칙이 있으신가요? 투자 원칙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뭐 다양하게 많은데, 일단 타이밍 잡지 않으려고 하는 거.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결정했으면은, 그 당시에 이제 결정을 했으면은 결국에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투자를 결정한 거잖아요. 그럼 결국 단기적으로 좀만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사실 안 맞는 거고,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 같지만 사실 단기적으로도 오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,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어리석은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단기적인 타이밍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, 의사결정을 했을 때 좀 바로바로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. 또 예를 들어서 현금도 자산이다, 현금도 종목이라는 좀 원칙을 갖고 있고, 결국에는 이제 투자가 이제 이런 시장에서의 대응도 좀 중요한데, 장기적인 대응도 그렇지만 그런 장기적인 대응을 할 때 대응력이 결국 현금에서 온다고 좀 생각을 해요.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라면은, 싸게 됐을 때 사실 살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은 사실 비싸게 팔지 못하면은 나는 한쪽짜리밖에 없는 거거든요. 두 개의 칼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좀 현금 비중을 나는 항상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. 현금도 그 모든 게 떨어질 때는 현금만 가치만 오르는 또 주식과도 같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다. 뭐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